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는 치유사역,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하는 치유사역, 그런 주제의 말씀, 이렇게 여러 시간 말씀을 전했고 또 앞으로 전하게 될 텐데, 오늘도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치유사역을 제가 20년 이상 해보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이렇게 축출하시고 축귀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잖아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나야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저를 찾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합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좀 지도를 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표현하기를 상처가 드러나는 시기라는 그런 작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처가 언제 드러나느냐?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아무 때에는 그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심과 어떤 그런 안타까움도 또 아픔도 또 연약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다 잘하기 때문에. 다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긍심도 있고 자기 어떤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그래서 각각 다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에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품과 삶에 대한 상처의 영향, 성품과 삶에 대한 상처의 영향, 이런 제목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큰 왕릉이나 이런 거 보면 무덤이 엄청 크잖아요. 높이도 높고 넓이도 넓고 그래서 큰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잔디를 입히고 그걸 관리를 전문가들이 얼마나 알뜰하게 정말로 정성스럽게 그것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조금도 잡초도 없고 또 그런 야생화나 이런 꽃들도 피지도 않고 말 그대로 잔디 그대로 잘 보존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월이 몇백 년 흘렀다, 천년이 흘렀다 혹은 2000년이 흘렀다고 했을 때에 그 무덤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빈 공간이고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제 그 무덤 주인이죠. 그분이
그 뭐 왕이 같으면 왕이 이제 임종을 하고 그 무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용했던 그런 소품들, 물품들이 이렇게 그 안에 가지런히 진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는 허리띠대로, 투구를 썼으면 투구대로, 신발은 신발대로, 옷은 옷대로, 썩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치를 잘 정해가지고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것밖에 없고 실제로 그 안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외형상으로는 큰 무덤이고 왕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돌보고 가꾸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오늘날 드러나는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개인에게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표현을 하면은 제일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왕릉 같은 모양인데 맨 아래쪽 그걸 다시 뒤집으면은 한 개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태어나고 생존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받은 영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비중이 큰 게 뭐냐면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영향, 물려받은 영향들, 혹은 신체적으로는 DNA,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조상의 영향이 50%다.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에 50%다. 그 다음에 태아기, 엄마 뱃속 복중에 있을 때에 받은 영향이 20%다. 그리고 유아기 2살, 3살, 5살, 이런 7살 이런 때 유아기 때 성장기라고도 하는데 그게 30%다. 그렇게 해서 100%입니다. 조상의 영향이 50%, 태아기 받은 것이 20%, 유아기 때 받은 영향이 30%. 그 나머지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는 유년기부터 장년기까지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받은 영향들, 혹은 교육, 혹은 학습되어진 것, 또 습관적으로 생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또 어른들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것들, 그래서 학습되어진 것들, 눈으로 본 것들, 귀로 들은 것들, 마음으로 느낀 것들, 그런 것들이 유년기에는 드러나는 거죠. 일부 드러나고 청소년기 되면은 더 많이 드러나고 청년기가 되면은 거의 다 드러나고 장년기가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반대적인, 그것이 더 양생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로부터 또 다른 파생되는 결과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상의 영향 50%, 태아기 20%, 유아기 30%, 이렇게 해서 100% 한 개인,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사고와 그리고 생활과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조금씩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어떤 말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저건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누구한테서 배웠냐?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는가? 아주 단적인 예로 자폐 증세를 보이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2살, 3살, 4살 이때 되면은 자폐 정세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생활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남자애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동안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혼자 방 안에서 그 한 가지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몇 시간을 혼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아무래도 애가 말도 안 하고 혼자 놀고 이상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로 문제성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소아과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자폐증이다, 자폐하다 하는 것이 진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러면은 그렇게 혼자 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런 태도가 나오고 생활을 할까? 간혹 나이가 40이 되거나 50이 됐는데, 이제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됐는데, 성인인데, 생활을 자꾸 혼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나 주변인들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어디 가는 것도 안 가려고 계속 혼자만 있으려고 한다.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성장기를 더듬어 보고 당연히 유학이나 대학이나 조상의 영향이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살짜리 남자애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임신 9개월 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주 심각한 그런 폭력의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온 그 집안에, 거실에 어떤 물건이, 기물이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고, 그리고 거실에, 그 넓은 거실에 난장판이 됐다. 임신 9개월 때. 그리고 그 아이는 복중에서, 엄마 태중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 받았을까. 당연히 엄마도 받았지만 복중에 있는 아이는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 양수라는 게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있잖아요. 양수라는 게. 그게 있어서 다소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아니면은 그걸 바로 그냥, 사실은 거의 바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받았으면 그 아이는 그 속에서 어쩌면 숨을 거뒀을지도 몰라요. 심장이 멎었을지도 몰라야 돼요. 아주 심각한, 극심한 폭력을 엄마가 눈으로 목도했고, 그 다음에 그 태아도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폐아가. 그래서 결국에 부모가 헤어지고 그들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성품과 삶에 대한 상처의 영향을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상처라는 게 언제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가지로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처가 드러나는 시기. 1. 재산을 잃었을 때. 2. 가족을 잃었을 때. 3. 명예를 잃었을 때. 4. 사역 혹은 사역지를 잃었을 때. 5. 건강을 잃었을 때. 6. 직장을
잃었을 때. 7. 승리를 잃었을 때. 8. 사람을 잃었을 때. 9. 자신감을 잃었을 때. 10.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자, 10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잃었을 때, 상실했을 때, 금전, 건강, 자신감, 또 환경의 변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그런 이별 등,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을 잃었을 때 등등, 자기 일하는 직장이나 사역지를 잃었을 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었을 때에 상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림을 표현하면은 사역지가 있고 돈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뭐가 있고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그것들이 뭐지요? 보호해주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약점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떤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가리워줄 수 있는, 나의 수치와 나의 무능과 나의 어리석음을 가리워줄 수 있는, 나를 포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잃었을 때에는 발가벗긴 거예요. 마치 마당에 큰 길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알몸으로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거기에서 이제 노출이 됐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학교 친구들도 본다, 후배들도 본다, 선배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오는 그 수치심은 상상을 초월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상실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이 드러나고, 무지가 드러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자기의 모든 가리고 싶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처가 드러나는 시기고, 상처가 드러날 때에 제2의 제3의 그런 파생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신이 만들어낸 상처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그 자기가 만들어낸 상처라,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쭉 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상처가 드러났을 때 나에게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제2의 제3의 반응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 열등감, 좌절, 게으름, 상실감, 실패감, 두려움, 미움, 수치, 망상, 충동, 무절제, 의존, 불신앙, 정욕, 포기, 오해, 궁핍, 자살, 그 다음에 분쟁, 싸움, 이런 것들이 제2의 제3의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라는 것이 삶을,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이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고 너무 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 됐다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술을 그렇게 좋아할까?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을 의존한다면.
그런 사람은 수치, 두려움, 그 다음에 무능함, 연약함, 낮은 자존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유능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내면 세계는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자꾸 의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상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안 드러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처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이 다소 있습니다.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지만 영향이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날은 없겠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상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고 그랬을 때에 그것에 대한 변화와 또 회복을 위해서 힘써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이 정말로 명예롭게 아름답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